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 범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나마 들여다봤습니다. 7,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 범죄가 일어날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시기의 감정이 막 생겨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갖고 있었죠. 그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오렌지족 이런 돈에 겨운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오렌지족들이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가 검찰에 구속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렌지족이란 말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스스로 붙인 것입니다. 수입 오렌지처럼 나긋나긋하고 향기로우며 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이 막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90년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소위 그 IMF 시대를 맞으면서 경제적인 엄청난 중산층의 몰락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들입니다. 그때 범죄가 동기화되던 것, 사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뺏자.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에서 나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이 많은 사람들 것을 뺏어와야 된다라고 시작한 것이 지존파 막강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범행 목적은 써놓은 걸 보면요, 10억을 모을 때까지 사람을 끝없이 죽인다, 이런 거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체포된 이후에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연쇄살인범으로 이어졌고요. 또 묻지마 범죄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범죄는 과연 어떤 유형일까요? 2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범죄, 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범죄가 우리 주변에 은밀하게 다가와 있다라는 말을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문단속을 잘하고요, 소위 밤늦게 다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떤가요? 힘들죠. 근데 힘든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힘든 거야 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현대사회 범죄를 시작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남들을 공격하던 이 범죄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가스라이팅, 또 그루밍 성착취 범죄입니다. 소위 N번방 조주빈이란 자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 사건들이 은밀하게 우리 속으로, 우리 주변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스스로를 악마라고 자처하면서 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조주빈 일당은 여고생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 수십 명을 노예로 불렀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유포해 억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범죄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될 것은 가해자여야지 피해자일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무슨 범죄 피해자들,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 가끔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피해자들의 특징이 아니고 가해자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피해자들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피해자의 특징들을 연구한다면 마치 피해자한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는 죄가 없어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비난하고 지탄해야 될 사람은 가해자여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만큼 그 범죄를 가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범죄자들이 그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범죄를 일으키죠. 여러분, 한국의 연쇄살인범들이요, 사람만 살해한 살인범들이 아닙니다. 연쇄살인범들의 대다수는요, 성범죄자들입니다.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살해하는 자들이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쇄살인범,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살해하던 연쇄살인범들이 온라인상에 와서 한꺼번에 더 큰 범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조주빈의 엠번방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피해 여성들을 올가미에 씌워서요, 성착취물로 만들게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범행이 이어집니다. 왜? 이 공포와 두려움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친구들, 지인들 누구라도 오늘 저녁에 내가 찾아가서 살해할 것이야 라고 하는 위협은요, 오늘 밤에 너를 찾아가서 내가 공격할 거야 라는 위협보다 훨씬 큽니다. 왜? 나를 오늘 밤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위협은요, 내가 대처할 수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친구나 내 가족들이 누군가 살해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두려움과 공포는 정말 헤어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요,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올가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착취물들을 어떻게 하나요? 판매를 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이 조주빈은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성범죄 저질렀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돈을 벌었어요. 사이코패스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영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연쇄살인범들이 한 명 한 명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던 시대가 마감되고 지금은 어떤가요?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루밍 성착취 범죄입니다. 그루밍. 이 그루밍은요, 주로 미성년,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미성년 아동들이 피해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잘 쓰다듬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친절을 베풉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켜서 나의 지배하에 놓는 정서적인 학대와 범죄라고 한다면, 그루밍은요,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고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누군가 정말 잔소리 안 듣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서요,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어느 학교 다니니? 친한 친구 이름은 뭐니? 부모님 뭘 하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집한 증거들을 모아놓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수개월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친구들끼리는 이런 거 해줘도 돼.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점차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일어나는 범죄가 성범죄인데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몇 건의 사건에 있어서 그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진술을 하면서 고민을 마치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루밍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살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 현행법상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현대사회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은 범죄를 눈에 보이는 CCTV 찍히고 휴대폰 블랙박스에 찍혀서 체포되는 범죄들은요,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지존파 막가파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마구 잔혹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간과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소위 성착취 범죄, N번방 뭐 이런 이 그루밍 성착취 범죄들이 이렇게 징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될 자들,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러야 될 그 범죄자들의 유형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는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은 앞서갈 수는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범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라도 맞춰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속도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행된 그 법률에 의하면 그 성착취 영상 그 사이트에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경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트들이 스스로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하는 후배 수사관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소위 언더커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위장경찰관으로. 용어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 용어를 공부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범죄자들의 용어도 공부를 해야만 체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렇게 법은 지금 계속 속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우리를 서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일과 범죄는 무관해.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범죄 유형들을 통해서요, 내 주변에 누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서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체적인 징후나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그 친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순간부터 점차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이건 뭐냐?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하는 범죄자들이 자기 통제 안에 넣기 위해서 그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자꾸 차단을 합니다. 야, 그 친구 만나지 마. 걔 너한테 도움이 되는 애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그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수법을 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늘 질문합니다. 이건 나 이렇게 이런 옷 입어도 괜찮아? 좀
뭐 이런 음식 우리가 시켜서 먹어도 괜찮을까?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을 하면 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러다가 또 뭔가 지적을 당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깊어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점점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는 것. 또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미 범죄들은 일어나고 있죠. 그 자들은 은밀하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연쇄살인범들, 그에 못지않은 잔혹한 자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옮겨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단속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해 조종하는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해서 여성들의 심리를 교묘히 지배하며 자, 이렇게 범죄의 흐름과 역사를 봤습니다. 예. 이 좋은 날,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하고 범죄 이야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잘 알려서 지금 우리가 무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처지나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나머지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저 끝에. 그 각 나라들만의 문화나 그런 그렇죠. 상황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 나라의 그런 문화가 범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성격적인 문제도 사람을 행동하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성향과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내 성격이 진짜 마음에 들어 이러시면 계실까요?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몇 사람 있어요. 내 성격이 진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부럽죠.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다 좋지는 않고 몇 가지 흠이 좀 있는데 그것만 빼면 좀 나쁜 건 아니야 라고 자기 성격을 유지해 나갑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잘 바뀌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문화와 지금 질문 받으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문화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와 범죄가 연결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짓는 것은.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질문에 붙여서 답변을 드리자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동기와 촉발 요인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날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보고서들을 막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보고서에 김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를 검거라는 제목이 왔어요.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김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먹을 김밥을. 이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김밥을 먹으려고 탁 서랍 속에 숨겨놨는데 아버지가 찾아 먹었어요. 다음 날 다른 곳에 또 숨겨놨는데 또 찾아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숨겨놓고 찾아 먹고 숨겨놓고 찾아 먹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김밥 먹었다고 아버지를 살해하나? 이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저기 지방에 있는 출장을 가서 형사한테 김밥 이외에 말을 하는 것은 없었느냐 했더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너는 참 김밥을 좋아하는가 보구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것이 아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살았습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지칭하면서. 그래서 중간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맞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됐어요. 덩치가 커지고. 그런데 학교에 갔다 와서 먹을 자식의 밥까지 먹는 저 인간은 악마기 때문에, 그의 표현에 의하면 악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는요 그런 거예요. 너 죽였어 안 죽였어가 아니고 왜 그랬냐를 질문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야 아무리 그래도 야 김밥 먹었다고 아버지를 살해하면 안 되지라고 추궁하면 이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백날 내가 얘기해봐야 너희들이 내 사정을 알겠어? 라고 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질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동기와 촉발 요인을 구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옆에 분, 네. 주변에서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례를 좀 본 것 같을 때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지금 하면요, 그 전담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나름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법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법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동과의 대화에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표현만 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외국이 다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보다 훨씬 외국이 다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내가 보관만 하고 있어도 최하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어도.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 범죄들에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는 애초에 이런 범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 빨리 차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네.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성병죄를 당하면 트라우마가 좀 클 것 같은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이 극복해 나가는 것은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딱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범죄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요 끝까지 이건 그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자매가 자기 어머니를 8시간 동안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가스라이팅을 한 가해자는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고 벌써 나왔습니다. 왜냐? 그 카톡을 보내면서 문자 내용에 경찰이 모두 압수수색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때리라는 말은 있었지만 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자매의 주범인 이 언니는 이건 내가 그냥 죽인 것이지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법정에서 변론을 해준 사례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이 피해를 당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변에서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1강, 2강을 통해서 참 이렇게 눈을 다 맞추고 보아주시고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나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